자, 끝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을 이어가는 고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의 예술혼, 예술관, 이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데요. 노동, 그 힘을 써서 정직하게 가치로운 것을 생산하는 노동의 그 가치 긍정하고 있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게 아까 도시의 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 마이너스 달리 육체 노동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인정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곧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이 완성하겠다는 유화가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지금 진행해서 작품을 보내야 할 것들이 남아있나 봐요.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 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고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유화 제작을 위해서 아까 그 연습처럼 그렸던 석판화, 습작이라고 했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저걸 완성하고 다음 것도 하려면 다른 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어야 될 거는 정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아까 알퐁스 포르티에 146쪽에 설명에 나왔던 그 같은 아파트 사는 그 뭐랄까 그림 판매상 그와 함께 뭔가 도모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좀 충실한 평,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평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의 간절한 그 바람이야. 아무래도 자기 그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진실되게 객관적인 평가로 알려지는 거 또는 판매되는 거 아무래도 배고팠을 거예요. 예술가가. 그래서 화가인 고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길 바라는 그 마음이 속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볼 수 있겠어요. 작품을 보낼 계획과 평가에 대한 자신의 그 간절한 기대를 담은 부분이었어요.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 이사 계획이 있었나 봐요.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이 분야는 자기와 같은 예술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까 자신처럼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던 그 화가 밀레, 드그루 같은 그런 등등의 사람을 얘기하겠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현실 어려움이 있네요. 가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고흐는 어떤 예술관을 가져요? 꺾이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자, 가난에도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는 예술혼을 발휘해 보겠다는 고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화 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서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 해. 아무래도 가난한 화가에게 그 물감과 붓을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유화니까 물 사용하는데도 색깔마다 섞이고 뭐 마르고 하는 과정이 아마 단계가 더 복잡한가 봐요. 여러 개가 없으면 또 그걸 또 다시 비슷한 색으로만 썼을 때 다른 색으로 넘어가서 교차해서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더 더디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한다는 건 그 다른 어떤 대안의 방법으로 그 일을 조금 천천히지만 해나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아무래도 자기가 자신이 혼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조언도 듣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그러니까 더뎠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 작품 창작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늦어지는 어떤 그런 사정도 얘기하고 있네요.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독창성, 개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기존의 통상적인 그 시기의 작가들의 관례와 달리 농부를 되게 가치롭고 긍정하면서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고유의 작품, 그런 독창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농민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독창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길 바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태우에 대한 어떤 바람, 그리고 잘 있어 당부, 건강하게 잘 있으라는 인사,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 실은 그림을 보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 맨 앞에 생일 축하의 그 인사에도 있었는데 시로 보면은 수미상관 같은 표현법인데 다시 강조가 되죠. 앞뒤에 2번 넣어서 같은 문장을 진짜로 너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바란다는 강조의 의미, 그리고 나를 믿고 악수를 청하면서 끝내네요. 언제나 너의 빈센트 형아가 라는 마지막 그 보내는 사람의 인사, 그 다음에 맺은 말 속에 날짜까지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885년 4월 30일 맺은 말과 인사로 편지글 마무리가 되네요. 쌤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 1885년 언제쯤일까? 우리나라와 그 세계사 연표가 있는 걸 찾아봤는데요. 1885년 그가 죽기 좀 전인데 1800년대로 이렇게 쫙 보면 그 고흐가 생각보다 되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죠. 1885년. 프랑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열심히 메이지 유신하고 외국하고 교류하고 그런 시절. 그러면서 도자기 같은 거 수출할 때 거기에 그 파나로 찍은 그림 같은 걸로 도자기 싸보는데 그런 안에 있는 속포장재에 고흐가 굉장히 반해서 그것도 일본식 화풍을 또 많이 따라서 그렸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 1800년대 그 후반에 85년 광해원 만들고 여전히 외세의 침략들 그쵸. 아무래도 그 청간섭, 그다음 일본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영국도 우리나라 와서 불법으로 거문도 점령하고 한 요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주 오래되지 않은 그 위치에 고흐가 비록 한국은 아니고 서양의 네덜란드, 그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의 네덜란드에 살았던 그 화가로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대를 공유한 여러분이 사는 동시대는 아니지만 근현대사에서 그 근대로 넘어오는 곳 바로 개화기 고즈음에 해당하는 시기. 찾아보니까 조선 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이렇게 살다 간 작품을 창작해 왔던 화가임을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출처 나와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정진국 옮김 선생님 찾아봤더니 이렇게 서지사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편지가 들어있는 그 책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빈센트 반 고흐의 관련 정보
1853년, 그리고 그가 죽을 때 90년, 거의 37세. 그리고 그의 편지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작품을 이렇게 수록해서 메모하고 편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파하고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을 골라서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이런 미리 보기 활용해서라도 만나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본문을 쭉 정리했는데요. 아까 보여줬던 글의 구성 부분 다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전체 핵심 정리예요. 내일은 학습지 답안을 올릴 예정이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글의 갈래는 편집글, 서간문, 성격은 고백적이며 설명적, 예시적, 제재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 유하여, 주제는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 그 안에 담은 고흐의 예술혼, 태도, 특징은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도를 밝혀줬고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예술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있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고흐의 의도. 등불 아래에서 아까 그 식사하는 장면에 그 손을 내밀었던 접시로, 그러니까 감자를 집으러 가는 그 손이 땅을 팠던 실은 농부가 일을 했던 그 투박한 손이고, 그 손으로 감자를 먹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생산을 한 사람이 그 노동의 대가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해서 아주 긍정적인 가치로 그려냈고요. 농민의 투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줌으로써 기존의 그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남으로 좀 이질적인 그리고 좀 독창적인 시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박하고 너무 사실적인 그 모습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해야 할 대상이고 가치롭게 여겨야 한다고 그는 자신의 예술관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모습을 굉장히 높게, 가치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예술가는 인간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술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자신의 그림을 통해 하고 싶었겠죠.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예술적 태도, 의도를 작품에 쏟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아까 구멍 이렇게 채워봤지요? 네. 이렇게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3개로 쪼개서 올리기 위해 지금 알람도 올렸고 15분 이내로 정리했는데요. 잘 정리하고 놓친 부분은 다시 눌러서 듣고 여러분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수업에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내일은 학습지 답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